안녕하세요. 프로포 수학학원 학부모 설명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선 저희 프로포 학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포 수학학원 강사 박상호입니다. 네, 목차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 1 학원 소개에서 저희 프로포 수학학원의 프로포의 의미 그리고 학원의 모토와 목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2025년 공교육의 현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 등 학원의 디테일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학원 소개입니다. 밑에 적혀있는 글귀의 의미가 궁금하시죠? 네,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포 학원에서 프로포의 의미입니다. 프로포는 요즘 시대에서는 적합하다, 적절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사실 프로포의 어원은 라틴어, 개인만을 의미하는 프로퓨리어스, 그리고 개인만을 위한을 의미하는 프로프리보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한 품이 있다 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이러한 프로포의 어원, 의미에 따라서 저희 학원의 모토, 목표는 무엇이냐? 네, 프로포의 모토입니다. 프로포 단어의 어원에 맞게 학생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존경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지성뿐만 아니라 인성노견미한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프로포의 목표입니다. 인간은 꿈을 꾸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상을 꿈꿉니다.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강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항상 나의 꿈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 꿈을 향해 다가가는 자신을 보았을 때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로포 학원 학생의 평가원 킬러 문제 풀이입니다.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생각을 해야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꼼꼼하고 엄밀하게 확인합니다. 이 노트는 피드백 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포가 추구하는 방향, 엄밀한 수업 방식, 커리큘럼에 따라서 실제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저희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2. 2025년 공교육의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선 고교학점제. 사실 이 고교학점제는 현재 중2, 그러니까 예비 중3 학부모님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2025년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 2025년 주요 대학 입시 요강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뭐냐? 다들 대학교 학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학교의 학점제를 고등학교에 들여온 꼴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정의는 교육부에서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다루자면 마치 대학교와 비슷하게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수강 신청을 하고 그 수업을 들어서 성취도, 출석률에 따라 이수, 미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미수는 대학교의 낙제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들 고교학점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수, 미수의 구분은 성취도에 따라서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성취율이 40% 미만일 경우 미수를 부여합니다. 이수를 위해서는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하고 출석률이 전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참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성취율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이수 처리된 과목은 어떻게 하는지는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의 재수강과 마찬가지로 재이수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보충이수, 그러니까 미이수 과목에 대하여 별도의 과제, 보충 과정 등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이 늦춰진 일은 최대한 배제하려는 교육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많이 들어서 조기 졸업이 가능하듯이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이 가능하냐?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기당 들어야 하는 최소 학점이 꽤나 높기 때문에 학년별, 학기별로 적절하게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꾸준하고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점을 더 들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내신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의 내신에서는 절대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 제도를 사용하였지만 이제 2028년도 개편안부터는 전학년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 제도로 바뀝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5등급 상대평가 제도가 성취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A, B, C, D, E 그리고 사진에는 없지만 I등급까지 있습니다. A, B, C, D, E는 등급의 구분입니다. 만약 학생의 성취율과 출석률이 좋지 않으면 I등급, 즉 미수 처리됩니다. 미수 과목에 대해서는 이미 앞쪽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산출 방식이 바뀌었는데 대학교 입시 역시 안 바뀔 리 없겠죠? 네, 대학교 입시 변화입니다. 현재 자녀가 중3 이상이시면 이 부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수능은 국어에서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하여서 수능을 봅니다. 수학도 국어와 비슷하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개의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수능을 봅니다.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 절대평가이고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탐구도 마찬가지로 사회탐구 9과목 중 2과목을,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서 수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8학년도 수능 이후로는 많은 것이 바뀝니다. 국어, 수학, 탐구에서 선택하는 것이 사라지고 단일 과목으로 수능을 봅니다. 국어는 공통화법, 언어독서, 작문문학이 시험 범위입니다. 수학은 공통,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이고 탐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과목의 이름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부여한 과목의 이름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학교의 과목처럼 현대한국의 이해, 해석학, 정수론 등 과목의 이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기존의 내신에서 개편안으로 바뀌면서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구분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내신과 수능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구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미 최상위 대학에서는 정시에서도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를 반영할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정량평가는 기존의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을 말합니다. 정성평가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질, 주관적인 동기 등 수치화되지 않는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존의 내신보다 등급을 받기는 쉬울 수 있으나 그 중요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등급이 받기 쉬우므로 반드시 좋은 등급을 받아놔야 합니다. 수능의 경우 일단 현재 정부의 정책상 기존보다 공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올해 수능을 보았을 때 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점은 만약 학생이 내신이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A등급의 학생에 비해 수시 쪽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대거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수학 역시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올해 주요 대학의 입시 요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의 비율이 소폭이지만 작년에 비해 또 늘어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시 80%, 정시 20%의 비율입니다. 수시가 정말 많은 비율이기 때문에 괜히 학생들 사이에서 대학은 수시로 가는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요 대학의 입시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표는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인원과 작년 대비 증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주요 대학의 대부분이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선택 과목의 폐지는 더 이상 공과대학, 자연대학 또는 이치안을 가기 위해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대학에서는 미적분, 기하, 과탐을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분명히 미적분, 기하, 과탐의 표준 점수는 다를 가능성이 있기에 이게 그렇게 큰 변화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확통을 봐도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변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 중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에서 7년 만에 논술이 부활하였습니다. 344명을 뽑고요. 이로 인해 다른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감소하긴 하였습니다만 수시 6발의 총알 중 한 발을 논술로 쓸지 다른 학생부로 쓸지 고민할 사항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대에서 서울대에서 적용하는 방법인 교과우수 전형이 정시에 추가되었습니다. 교과우수 전형이란 수능과 내신을 합산하여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내신과 수능 성적이 모두 좋을 경우 고려대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별 입시일광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포 수학학원의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끝은 없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개념과 많은 양의 문제, 그리고 생각의 정리가 되어야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엄밀하고 정확한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정확한 모순 없는 문제풀이가 가능해집니다. 또 그 개념이 아무리 단단하게 잡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적용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 단단한 개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해야 하고 마음이 편해야 펜을 잡고 목표가 잡히면 그 잡은 펜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세 가지 방향이 왜 중요하고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학을 하는 데 있어 엄밀함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평가원의 경우 엄밀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평가원뿐만 아니라 내신에서 역시 개념이 꽉 잡혀 있어야 신유형, 어려운 유형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되기 시작하고 실력이 느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노력의 과목입니다. 수학만큼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을 때 실력이 느는 것이 보이는 과목은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산이 길어지는 문제를 보았을 때 안 좋은 문제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계산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탐구형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그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적용 방법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 개념이 얽혀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계산만 길어지는 문제일지라도 그 길어지는 계산을 포기하지 않고 계산 능력을 기른다면 이후에 계산의 속도, 문제풀이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개념은 개념대로,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펜이 잡히고 목표가 잡혀야 펜을 놓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그냥 무작정 펜을 잡도록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저희 프로포 학원에서는 당연히 훈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훈육을 하겠지만 학생 스스로 펜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그리기 시작한다면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학생들의 그런 인성적인 부분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저희 프로포 학원의 특별한 시스템, 다양한 노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노트, 오답 노트, 피드백 노트, 그리고 상담 내용 기록 등이 저희 프로포의 노트들입니다.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노트 양식입니다. 저희가 숙제노트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몇몇 아이들을 보면 숙제를 그냥 정해진 문제를 풀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숙제는 그것의 플러스 알파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끝까지 매달려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것이 숙제입니다. 또한 숙제노트는 문제집에서 푸는 것과 다르게 그래프, 도형, 함수, 수식 등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학생이 직접 그래프, 도형, 함수, 수식 등을 적음으로써 식을 깔끔하게 적는 연습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답노트 양식입니다. 오답노트의 중요성은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공부는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는 문제에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정리하는 것만큼 그 문항을 소화하기에 적절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자신의 숙제 노트와 비교하며 자기가 어디서 막혔고 틀렸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오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답의 유형을 정리되기 시작한다면 비슷한 유형을 만났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오답 노트 양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노트 양식입니다. 피드백 노트는 보통 킬러, 준킬러 문제들을 정리하는 노트로 활용되며 오답 노트와 다르게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에 필요한 생각을 왜 해야 하고 그 생각을 통해 도출되는 모든 과정을 적는 노트입니다. 저희는 1등급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100점을 위한 프로포만의 특별한 노트입니다. 작성 예시는 앞쪽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상담 내용 기록과 관련된 양식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마음이 편해야 펜이 잡힙니다. 이를 위해 저희 프로프에서는 수업 시간 외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상담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상담 시간에는 물론 아이들의 최고 고민거리는 성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 관리 역시 학원에서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이제 저희 프로포 학원의 등원일 및 등원, 하원 시간입니다. 크게 두 개의 반으로 구분되며 한 주에 정규 수업 3회 반, 그리고 정규 수업 이외에 관리 수행 1회 반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정규 수업 3회 반에서 원하시면 일주일에 하루 더 추가적으로 관리 수행을 오셔도 됩니다. 등원일은 정규 3회 반의 경우 월수금, 화목토 반으로 구분되고 평일에는 5시부터 10시, 주말에는 1시부터 6시까지 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2회 반, 관리 수행 1회 반의 경우 월수 또는 화목에 정규 수업 등원을 하며 월수 정규 수업의 경우 금요일에 관리 수행에 들어가고 화목 정규 수업의 경우 토요일에 관리 수행이 들어갑니다. 관리 수행 날짜는 학부모와 학생이 합의하셔서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관리 수행은 정규 수업 사이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뒤쪽 커리큘럼을 들으시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등하원 시간은 평일 5시부터 10시까지, 주말은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저희 프로포 학원의 정규 수업 등원 시 학원 시스템입니다. 영교시, OBC 및 질문 정리 시간입니다. 네, 여기서 OBC 테스트는 오버컴 테스트의 줄임말로 복수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2시간 동안 개념 수업이 진행되고 1시간 동안 조교 선생님과 강사 선생님 1대1, 2대1로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그날 하루의 내용과 킬러, 준킬러 문제를 정리하는 피드백 시간을 1시간 동안 가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수행 증언 시 학원 시스템입니다. 관리 수행은 일주일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수 정규 수업의 경우 원칙상 금요일에 관리 수행이지만 목, 금, 토일 중 하루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비슷하게 화목 정규 수업의 경우 원칙상 토요일이지만 금, 토일, 월 중 하루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수행 때는 정말 많은 양의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우선 그 주차에 배운 내용의 복습 테스트와 함께 추가적으로 많은 양의 문제를 풀리도록 합니다. 당연히 오답 노트까지 완료해야 하원이 가능해집니다. 내신 기간의 경우 학교 기출문제 풀이와 학생이 틀렸던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합니다. 이 역시 오답 노트까지 완료해야 하원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학생이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면 피드백 노트까지 동원하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수업 증원을 하면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복습 테스트는 내신 기간의 경우 학교 기출문제 풀이로 대체되며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테스트입니다. 학생이 테스트를 보는 동안 숙제 채점을 하고요. 학생이 시험이 끝나면 채점이 완료된 숙제 노트에서 질문할 거리를 정리하면서 1교시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 정규 개념 수업은 수학과 출신 강사들의 엄밀함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의 엄밀함과 단단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2교시 문제풀이 시간에는 그날 다루었던 개념을 토대로 실제로 적용해보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때 학생들마다 수준과 궁금한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이 옆에서 1대1 또는 2대1로 문제풀이를 도와주도록 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킬러, 준킬러 문제풀이도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킬러, 준킬러 문제를 풀 때에는 최대한 강사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이 도움을 주지 않고 학생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풀이 시간에 1대1, 2대1로 학생과 밀착 관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친밀감을 느껴야 공부할 마음이 더욱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시간입니다. 올해 조금 시끄러웠죠? 6월에 갑자기 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고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갸우뚱하고 실제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가 또 등장을 한 지금
이 시점에서 킬러, 준킬러 문제의 배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위해서 킬러, 준킬러 문제 풀이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피드백하는 시간입니다. 수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관리수행 OBC의 예시이며 정규 수업대의 OBC와 달리 문제량이 좀 많습니다. OBC에 추가적으로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이때 출제되는 문제들은 학생들의 수준과 범위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여서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희 프로프 학원에서는 방학 기간에 특강을 오픈합니다. 방학 특강은 정규 수업과 달리 선행에 집중하고 단기간에 최대한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규 수업은 내신 기간의 경우 1차 교재, 다양하고 많은 유형의 문제를 푼 뒤 2차 교재, 주변 학교 기출 문제로 배운 유형을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선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포스 학원의 모토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모두를 생각하고 그들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회에 적절한 품위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와 꿈이 같다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원 번호와 지점 블로그 등 여러 자료들의 링크입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